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게 되네요. 오늘 저는 영어로는 제가 Channel Your Innovation with Empathy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혁신에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혁신, 사회 변화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엠퍼티다. 엠퍼티가 공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감.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포인터가 네. 가지러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수동도 되는데요. 지금 6월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시즌인 것 같아요. 한국 2월이 졸업 시즌이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나름 유명한 학교죠.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월 달에. 근데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빌 게이츠와 빌 게이츠 부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죠. 세계 최대의 어떤 이런 자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자선 파운데이션인데 그 두 사람이 여기 와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생들 축하하는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혁신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관주의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겨낼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가진 낙관주의. 근데 그 낙관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진 그런 옵티미즘, 낙관주의가 공감의 기반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이 기본이 되지 않는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히 퍼즐을 그냥 맞추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말 혁신의 상징이고 또 사회 변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이 리더 중에 한 명이 왜 굳이 공감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아쇼카는 지난 30여 년, 지난 30여 년 넘게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또 해결하고 있는 그런 소셜 안터프로너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오는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3,000명 정도의 그런 소셜 안터프로너들을 펠로우라는 이름으로 선정을 해왔는데 그 3,000명의 펠로우들을 한번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 3,000명의 펠로우들에게 있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뛰어난 소셜 안터프로너들, 뛰어난 소셜 이노베이터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럼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려면 체인지 메이커가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려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 공감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던 거죠. 근데 그 인사이트를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와 여러 지역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예를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데 워싱턴 포스트지 6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 프런트 페이지에 이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한 공립초등학교, 머리 초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에 웬 어린 아기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감의 뿌리라는, 여기 이제 손 드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공감의 뿌리라는 이 프로그램을 창안을 해서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엔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고, 캐나다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 후에 유럽 몇몇 나라들, 지금은 미국의 공교육 안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진인데요. 이 루트 오브 엠퍼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혁신적인 그 방법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이유가 요새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그냥 암기만 하고 또 반복적인 것들을 학습만 해서는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능동적인 어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중요한 어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 자질들을 길러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자질이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학교의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한 7개월, 8개월, 9개월 된 이 신생아를 한 6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이 아이의 엄마도 같이 오는 거고요. 네. 요 프로그램을 근데 만들어내신 이 창안하신 분이 사실 이 메리 고든이라는 이분이세요. 캐나다에서 원래 처음에 이제 유치원 보육교사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자기가 아이들 면밀히 관찰하고 이런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교실로, 초등학교 교실로 데려간다는 이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내셨고 그냥 이걸 단순히 캐나다의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르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캐나다를 넘어서 미국, 유럽,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감의 뿌리라는 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쇼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아이들이 길러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고 이런 공감 능력 플러스 팀워크, 리더십, 문제 해결력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자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질들을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길러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금 체인지 메이커스 스쿨이라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아이들이 길러나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학교들을 발굴해서 체인지 메이커스 스쿨로 선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쇼카 한국도 이제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전역에 걸쳐서 도시, 농촌,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막론하고 체인지 메이커 스쿨들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유럽과 아프리카로 지금 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쇼카 한국은 작년 3월에 설립이 됐고요. 작년에 아쇼카 펠로우 이제 3분 선정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더 선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런 엠퍼시, 공감 능력을 길러나가는 때 획기적인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 더 많은 펠로우로 선정을 할 계획이 있고 아까 보셨던 메리 고든 같은 그런 분들을 한국에서도 더 많이 찾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이런 체인지 메이커 스쿨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앞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